수영왕제 펠프스의 18세 기록을 17살의 한국 선수가 17년 만에 깼다. 제2의 박태환이라 불리는 한국 최고 17세 소년 황선우가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황선우는 200m에서 수영왕제 마이크 펠프스가 18세 때 세웠던 1분 45초 99의 기록을 1분 45초 92로 0.07초 넘어섰습니다. 당시 18세였던 펠프스의 기록을 수영 최강인 미국에서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못 깨고 있는데 이를 한국의 황선우가 앞지른 것입니다. 이 기록은 남자 주니어 세계 신기록으로 아시아 선수로 처음으로 자유형 주니어 신기록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성인 세계 랭킹으로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황선우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황선우는 한 달 만에 기록을 0.39초 줄였고 1년 6개월 사이 2.9초를 당기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지금보다 0.5초만 더 단축한다면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선우는 200m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 25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014년 당시 26세였던 박태환이 48초 사이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것을 6년 만에 깨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박태환을 제외하곤 그 어떤 한국 선수도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7세인 황선우가 박태환 이후 2호 선수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 정상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황선우는 현재 186cm, 72kg으로 17세 시절 181cm에 68kg이었던 박태환보다 피지컬이 더 좋습니다. 또한 물을 타는 능력 역시 박태환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황선우는 박태환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터 박태환에 이어 포스터 장미란이라 불리는 선수도 역도계에 등장했습니다. 역도왕제 장미란의 기록을 2년이나 앞당겨 깨버린 한국의 유망주 박혜정입니다. 지난해 박혜정은 전국 충계 역도대회 여자 고등부 최중량급 경기에서 인상 113kg, 용상 154kg을 들며 용상 부문 주니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장미란의 고교 시절 기록을 갈아치운 기록으로 2년이나 빠른 것이었습니다. 육상 투판 선수 출신 어머니와 축구를 즐기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박혜정은 그동안 역도 선수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기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혜정은 역도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은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했고 끈기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혜정은 유튜브에서 장미란 선수가 역도 시합을 하는 것을 보고 역도에 입문했습니다. 박혜정의 부모는 예전처럼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혜정은 자신이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무게를 들고 나면 몰려오는 큰 쾌감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무게를 들고 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 샘솟아나는 마법에 걸려 그날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박혜정은 불과 1년 만에 참가한 2018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인상 96kg, 용상 134kg으로 총 229kg을 들어 여중부 신기록을 세우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운동할 곳이 없자 친구들과 산을 오르내리며 대회마다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박혜정은 30인치가 넘는 허벅지가 뿜어내는 힘과 남들보다 유연성이 뛰어나 덜 다치고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부 중에서 15년 동안 역도 꿈나무들을 지도해온 조성현 코치는 박혜정은 재능이 뛰어난 데다 노력까지 탁월한 선수라며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박혜정은 처음에는 포스터 장미란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면서도 이제는 제2의 장미란이 아닌 제1의 박혜정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황선우, 박혜정과 같은 신의 유망주 말고도 2021년에 해외 진출을 통해 이름을 날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뛰고 있는 EPL에서 영입설이 들려오는 김민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과안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를 토트넘과 첼시 등 EPL 팀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국가대표 괴물 수비수라 불리는 김민재를 EPL 런던 라이벌 팀들이 경쟁적으로 영입하려 한다는 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김민재는 190cm의 장신에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 어리지만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피지컬은 유럽에서 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피차에스는 16일 첼시 토트넘과 연계된 괴물 김민재라는 제야의 기사를 통해 두 팀은 베이징 고안에서 뛰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지닌 한국의 센터백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다.
키 190cm, 몸무게 86kg인 그는 신체를 활용하는 능력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컬과 재능이 잘 어우러진 그에게 매료되어 최선 EPL 2개 구단이 영입전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지난 15일 토트넘은 손흥민의 국가대표팀 동료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있다. 다시 한번 김민재의 움직임과 연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은 옛 제자인 프랑크 람파드가 김민재를 유학하려는 움직임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도 무리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트럼프 카드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는 김민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고 무리뉴 감독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예상처럼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손흥민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김민재는 토트넘 측과 협상이 실제 이루어졌으나 1,5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226억 원의 이적료를 원한 베이징 거한과의 협상에서 견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해 김민재와 베이징 거한의 계약 기간이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단이 최대한 김민재의 가치를 매긴 이적료 수입을 챙기려면 올 겨울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현재 김민재 이적료는 20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2019년 1월 이적료 600만 달러, 한화로 약 70억 원을 기록하며 베이징 유니폼을 입었는데 다음해 김민재의 몸값은 폭등하며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200억 원의 몸값에 세레이 라치오나 토트넘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민재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와 아스널까지 경쟁을 벌일 경우 김민재 이적료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메이저리그에 역대급 계약으로 진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KBO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어 놀라운 활약을 했던 김하성입니다. 김하성은 지난 1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계약기간 4+1년에 최대 3,900만 달러, 한화로 약 424억 3천만 원을 받는 조건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조건은 류현진을 넘는 역대 최고의 연봉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김하성은 현지 언론으로부터 팀 내 최고 수준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구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은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룬 김하성은 샌디에고가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다. 2021 시즌에 샌디에고가 우승하는데 공헌하고 싶다며 내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신인왕은 타면 좋겠다고 원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김하성의 말처럼 2021년 목표로 정한 팀 우승과 신인왕을 모두 달성하면 코리아 메이저리그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인 중 월드시리즈 우승의 간격을 누린 선수는 투수 김병현 뿐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월드시리즈 우승의 간격을 누린 한국 선수가 다시 나오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한국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새로운 목표와 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최근 유럽 및 동남아 등지에서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불확실성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도 오리온과 농심 등 한국의 대표 식품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것과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프리미엄까지 붙는 등 소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인데요. 한편 자신을 열렬한 한국 팬임을 자청한 한 영국인은 그날 볼일을 마치고 귀가던 중 문 앞에 택배 상자가 자신의 키높이만큼 쌓여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가 했던 일이라고 그저 편지 한 통을 썼을 뿐인데 말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한 가지 꼽자면 외식이 대폭 줄어들고 대신 집에서 심심함을 달래 스낵류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단연 한국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인조차 힘겨워하는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려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니 현재는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2020년 한 해에만 해외 시장에서 10억만 달러의 역대 최고 매출을 이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만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식 덤플링을 생각하던 외국인들은 어느덧 한국식 만두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 떡볶이의 맛을 그대로 살린 즉석식품이 매출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한국식품의 선전 속에서도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무적에 가까운 식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초코파이였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러시아의 국민 과자로 통하는 초코파이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못지않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2011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차와 함께 초코파이를 곁들이는 사진이 언론을
따뜻하면서 대통령도 즐기는 간식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한국은 몰라도 초코파이는 알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지기도 했고, 라즈베리 맛과 체리 맛 등 본가인 한국에서조차 볼 수 없는 신제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초코파이가 해외 매출이 연간 50% 이상 찍히며 무섭게 입소문을 타던 초창기, 한 유명 축구 스타는 전 세계 팬들을 부럽게 만든 인증샷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정규리그 선두 탈환의 분수령이었던 아스널전에서 박지성의 결승골로 승리를 확정지은 직후 메뉴의 라커룸에는 매일같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의문의 택배 상자들이 하나둘 날아들더니 나중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만큼 산더미처럼 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팀원 중에서도 유독 많은 선물과 팬레터를 받고 있던 박지성의 인기에 대해 현지 쇼에 출연한 라이언 긱스와 퍼디난드가 공개적으로 질투심을 드러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평소 트위터를 애용하는 선수로 잘 알려진 퍼디난드는 방송과 관련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트위터에 반응하자 박지성의 락커 앞에 놓인 초코파이 상자를 찍은 사진과 함께 박지성에게 온 또 다른 소포를 열었다. 영국 과자인 외건 힐즈와 맛이 비슷하다. 나와 동료들이 전부 먹어치웠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이 이후 어떤 파장을 낳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저마다 초코파이를 메뉴 구단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 퍼디난드는 결국 트위터를 통해 박지성에게만 보내지 말고 나한테도 직접 초코파이를 보내달라 라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야 만 것이죠. 훈련만 하고 돌아오며 자신의 라커룸 앞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에 처음엔 마냥 즐겁고 뿌듯한 마음이었지만 어느덧 자신과 팀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자 박지성 측이 간접적으로 나서 과도한 선물 공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걱정에도 불구 박지성이 메뉴를 떠나 QPR로 이적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퍼디난드는 마치 금단 증상에 걸린 듯 초코파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고, 팬들은 이를 소재로 박지성이 없으니 팀의 산소가 부족하다, 퍼디난드, 에브라가 초코파이로 보인다는 등의 글을 게재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초코파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입 벌려라 초코파이 들어간다. 이는 어느 순간부터 국내 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돌고 있는 말인데, 한국 팬들로부터 초코파이를 받게 되며 진정 한국인들의 애정을 받고 있다는 일종의 인증이 돼버린 것. 실제로 유명 축구 선수들 사이에선 퍼디난드 못지않게 선물 공세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경우는 의외로 많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뛰어난 실력까지 갖춰 차세대 스타로 알려진 유벤투스의 파울로 디발라. 그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팬이 손수 보내준 팬레터와 선물들을 인증했습니다. 당시 팬들은 허니버터칩, 왕꿈트리, 빼빼로 등 한국 유명 과자를 선물하며 과자마다 이탈리아어로 상세한 설명을 달아놓는 정성에 그를 감동케 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스널의 유망주였던 잭 윌셔 역시 한국 팬들의 선물 공세를 받았는데, 그는 초콜릿을 선물해준 한국 팬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보답으로 사진을 보낸다 라고 소감을 전하는 한편, 현지 팬들은 그가 왜 갑자기 한국 팬들의 표적이 됐는지 궁금해하던 중 한 가지 의미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때 볼턴 원더러스에서 이청용과 호흡을 맞추던 중 그와의 협동 플레이가 한국 팬들의 눈에 띄었다는 것인데, 마치 이를 증명하듯 단순히 한국 선수에게 따봉을 날렸다는 이유만으로 선물 폭탄을 받은 선수도 존재했습니다. 아스널과 바르셀로나, 첼시 등 웬만한 빅클럽들을 거치며 축구계의 한 획을 그은 파브레가스는 아스널의 주장으로서 볼튼을 상대로 이청용과 맞대결을 펼쳤고, 당시 화려한 드리블과 축구 센스로 경기장을 누비던 이청용에게 멋지다는 듯이 엄지를 치켜 세운 게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 초코파이와 몽쉘, 초코송이 등이 담긴 의문의 택배 상자들이 쌓여갔고, 우체국 택배 상자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한국 팬들에게 화답하기도 했죠. 2020년까지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로브렌 선수의 경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한국 선수와 큰 인연이 없기도 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에 한가득 쌓인 한국 과자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날려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샀는데,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영화 한 편 때문이었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태극기 휘날리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세계 4대 수비수로 등극한 것은 물론 대한 로브렌이라는 애칭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19년경 경기 중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태클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고메스가 뒤에서 오던 오리에와 이중으로 충돌하면서 발목이 돌아가 버린 것. 당시 손흥민은 고메스의 심각한 부상 상태에 큰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주고 울부짖는 등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길게는 1년까지 장기 결장이 예상됐지만 기적적으로 3개월 뒤 그라운드에 복귀해 토트넘 앞에 다시 선 그는 일각에선 손흥민과의 충돌이 우려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기 후 손흥민을 찾아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사건 뒤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는 둘의 사이를 연결해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 팬들의 노력 덕분이었는데요. 발목 수술 후 장기간 칩거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스타
인스타를 통해 한국 팬들에 관한 놀라운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보내온 선물 상자 속에 초코파이를 비롯한 각종 과자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자신을 축구인이라고 소개한 한국 팬의 손편지엔 그에 대한 메시지가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걸 알고 있다. 경기를 생중계로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됐다고 운을 떼며 성공적인 수술에 대해 정말 기쁘고 모든 한국 팬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선물을 보냈다. 덧붙여 하루빨리 부상을 회복해 그라운드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다시 환상적인 플레이를 볼 수 있기를 기다리겠다는 등 구구절절한 내용에 고메스 또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팬들은 항상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는 고마움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죠. 이후 고메스는 영국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감싸며 그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분명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며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였고, 고메스의 복귀전을 직접 목격한 현지 영국인 기자에 따르면 에버튼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가 경기 후 손흥민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이 행동을 존중의 표시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기에도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그가 이처럼 자비로운 행태를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직접적인 손흥민의 사과 외에도 그에 대한 못다한 표현을 한국 팬들이 대신 해줌으로써 일종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죠. 만약 초코파이가 더 필요하다면 그라운드에서 간단히 따봉을 날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